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4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갑자기 두드러기가 발생해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신데, 이런 증상이 이제 오래 나타나진 않는데, 두드러기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를 받는데,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능이를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원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팔다리 접히는 부위, 뭐 팔꿈치 안쪽이라든가, 이 오금 쪽, 이런 부위에서 이제 가려워서 이제 긁었는데, 긁으면 이제 두드러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팔꿈치 안쪽을 보니까 두드러기도 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벌겋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게. 그렇게 이제 오돌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긁으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하기가 좀 힘드신 거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바람을 쐬고 좀 시원하게 하면 좀 가려움증이 덜하고, 예, 좀 좋아지는데 더워지면 더 가렵답니다. 예, 그러니까 막 긁게도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두드러기는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양방에서는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이제 혈관의 투과성이 이제 올라오면서 혈장 성분이 축적되어서 피부가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되는 피부 질환이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 갑자기 그 피부 쪽으로 열이 확 돌면서 피부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혈액이 이제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는데, 그 혈장, 액체 부분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두드러기가 되는 거죠. 증상은 이제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고, 예, 그런데 이 증상이 한 3, 4시간 뒤에, 가려움이 3, 4시간 뒤에 없어졌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예, 다른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접히는 부분 쪽을 반복해서, 예, 긁으면 좀 시원하다가 또 가렵고, 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기가 아까 빨갛다 그랬죠. 빨간 것은 이제 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발병 속도가 갑작스럽게 두드러기가 생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없어지고. 그거는 뭐냐면 변화가 심하다. 이게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이제 풍이라는 개념, 바람에 대한 개념. 바람이 왔다 갔다 심하게 잘 왔다 갔다 하니까 풍열로 인한 증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열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왔다 갔다 변화가 심하는 풍에 대한 개념이랑 열에 대한 개념이 같이 겹쳐서 나는, 예, 증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복진을 먼저 해보니까 약간 열감은 좀 있는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있다 그러면 약간 중안 쪽을 눌렀을 때 좀 압통. 그 말은 소화기가 조금 약하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맥이 좀 빨리 뛰는. 근데 맥이 빨리 뛰는데 떠있는 맥. 무슨 말씀이냐면 살짝 잡았을 때는 맥이 좀 잡히는데 꾹 눌렀을 때는 맥이 안 잡히는. 예, 그게 떠있는 맥이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떠있다는 것은 이제 그 증상이 바깥쪽에 있다. 바깥쪽이라는 건데 피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빨리 뛴다는 것은 몸 안에 어딘가 열이 있다. 그럼 바깥쪽인데 열이 있다. 어디에 있다? 피부에 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철진을 보니까 혀가 빨갛고 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예, 아까 말씀 열이 있다는 증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에 열이 나타나는 두드러기로 판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단순한 열이 아닌, 예, 풍과 열이 합쳐진, 예, 풍열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열을 내려줘야 되겠죠. 네. 피부의 열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의 열을 내려주려면, 자, 피부가 차가워도 혈액순환으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네, 피부에 열이 나더라도 당연히 혈액순환을 통해서 잡아줘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잘 통하게끔 피부까지. 그러면서 이제 열을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를 또 병행을 해야 되겠고, 네, 복진상으로 아까 중안부 쪽에 좀 압통이 약간 있는 걸로 봐서 소화기 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소화기 쪽을 좀 잡아주게 되면 당연히 힘이 더 생기게 되고 순환이 더 잘 되니까, 네, 피부 쪽으로 가는 그 기혈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네. 네.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은 뭐냐면 가려움증이 먼저 없어지겠어요. 네. 가려움증이 없어지니까 잘 안 끌게 되니까, 네, 두드러기가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제 두드러기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예, 피부도 이제 정상색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뻘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출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누가 자꾸 쳐다보는 거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상색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환자분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뭐냐, 외출하기가 편하시다. 예.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이제 좋아하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드러기라면 사실은 단순히 막 약 바르고 이런 걸로 끝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원인을 잘 분석하게 되면, 예. 한방적인 치료로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예.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